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 특히 이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중년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하찮은 질문인가요? 자, 얘기를 들어보시면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고요. 두 번째, 내가 일을 해야 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한 문제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영화 3편을 준비를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만한 그런 영화인데 더스틴 호프먼이 주연한 영화들입니다. 자, 먼저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죠. 남부의 청년이 동부의 명문대학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죠. 갈 때는 걸어갔던 길을, 올 때는 무빙워커를 타고 옵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는 메시지입니다. 명문대를 나온 만큼 이제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자리조차 쉽게 구할 수가 없었죠. 급기야 이제 잡보다기 심정으로 한 유부녀를 만납니다. 쾌락에 빠져버린 거죠. 유부녀의 딸을 만나지만 정을 주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딸이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하는 순간에 낙꽃에서 달아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공부만 잘하고 명문대만 나오면 다 성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처럼 명문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일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됐죠. 인생은 성적순의 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성이 참정권을 가진 것도 미국에서는 1920년이었고요. 한국에는 1945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그 이후에 한 47년이 지나서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그때는 공부 잘하면 출세하던 그런 시절이죠. 저는 편의상 수직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윗사람 얘기, 부모님 얘기를 잘 들어야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는 수직사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는 우리의 IQ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성공한 시대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1980년대 이 정도의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영화를 보여드리죠. 졸업해서 마지막에 정신을 차린 호프먼이 이제 디자인 회사의 중역으로 근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역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중산층을 얘기하잖아요. 중산층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꾸밉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잠자는 아이를 뒤로 하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갑니다. 아무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말이죠. 소위 가출을 한 거죠. 아이들이 공부만 하진 않겠죠. 7살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자꾸 조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싫어하겠죠. 그때 바로 가출한 아내한테서 편지가 옵니다. 결론은 먼 곳에서 내 일을 찾았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회사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결국 차 한잔 하자는 상사를 따라갔다가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죠. 신문에 줄광고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아내하고 법정에 서게 되죠. 남편 측 변호사가 질문을 합니다. 혹시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걸 잘 못합니까? 아니요. 혹시 남편이 학대를 했습니까? 아니요. 혹시 남편과의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우리가 이혼 사유를 여러 가지를 물어보지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이혼을 결정하고 양육권까지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시대는 여성의 사회 참여 시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2000년대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위 양성평등 시대. 그때 당시에 PC통신의 이용자를 분석을 해봤는데 2000년 들어서면서 여성의 비율이 51%로 높아졌어요. 그전에는 여성 만나면 명함을 달라고 해도 잘 안 줬거든요. 근데 2000년 들어서는 그때부터는 스스로가 명함을 주면서 연락을 하도록 했던 그런 시대라고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제 남녀의 수평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 양성평등 사회로 진입한 시대.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이 유리한 게 뭘까요? EQ의 시대.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수직이 아니라 수평, 임원이든 부모든 그때 가서는 수평으로 이어지는 또는 사고방식도 수평으로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PC라는 것도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는 뭘까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인데 그게 인터넷이 병렬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적인 현상이 우리의 사고에도 수평적으로 변화했다라는 시절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2000년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더스노프먼이 굉장히 실패를 한 거죠. 가정에서 양육권도 잃고 또 일자리도 잃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겨운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일자리를 아무리 찾지를 못하다가 결국은 엑스트라로 취직하려고 하죠. 그래서 엑스트라로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영화를 한번 보실까요? 투시입니다.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결국 엑스트라로 전전하다가 감독한테 심지어는 배우들한테도 모욕을 당합니다. 우연히 주연 여배우가 빠지는 바람에 대타로 여장 남자 역을 맡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여성들조차도 남자인 줄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분장을 합니다. 결국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관객들이 진짜 여자인 줄 알 정도였고 심지어는 그 영화의 뒤에 보면 남자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자, 이게 투시의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그 시절이 우리로 치면은 2010년 이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시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남자가 여장을 했다. 그런데 관객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뭘까? 변신을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해라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010년경부터는 우리는 그동안에 가졌던 것에 대한 직업의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남이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시대를 스페럴리스트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위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특별한 일거리, 이걸 찾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전문가로 가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해내느냐를 찾아가는 시대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이걸 NQ의 시대로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졸업에서 느끼는 것은 수직의 사회였다. 그리고 그것은 공부만 잘하면 성공하는 시대였다. 그런데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서는 EQ의 시대다. 감성이 필요한 사회. 그러면서도 그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시대. 소위 자아개발의 시대였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2000년경이 됐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제 네트워크가 필요한 시대, 그리고 스페럴리스트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면서 내 생각이 맞나? 라는 걸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영화에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그림에서 보셨듯이 1975, 6년까지는요 남자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우리도 80년대까지는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생산성은 향상이 되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찾지를 못하고 실질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게 여성의 일자리가 필요한 시대가 됩니다. 우리는 이상적으로 보면 여성이 자아개발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남자 혼자 벌어서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게 1975, 6년경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성이 사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생활했던 우리가 그 패턴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해도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약 2000년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남자, 여자 둘이 벌어도 생활이 예전 수준처럼 살지 못하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 버는 방법이? 바로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가정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버블이 생기죠. 지금 우리 뭐 갭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2000년 초반, 1990년대 후반 이때 이제 미국 사정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투자 쪽으로 주택 투자로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불황기가 오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성이 자아개발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다, 이건 우리가 사실은 이상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꼭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톱니 효과라고 말들 하잖아요. 그 전에 살아왔던 패턴 그대로 살기 위한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니까요.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 이상이든 현실이든 간에 중년 여성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스파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인터넷을 보든 TV를 보든 이런 곳에서 뭔가 내가 어떤 욕구를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이나 TV보다는 특강을 간다거나 워크숍을 간다거나 모임에 참석한다거나 이래서 뭔가에 내가 인사이트를 얻거나 그 스파크가 일어날 만한 그런 이슈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났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건지 좀 관찰할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스스로 뭐 책을 보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서 이게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라고 판단이 됐을 때, 세 번째로 행동에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세 가지의 패턴. 첫 번째, 스파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 두 번째, 관찰을 좀 해보자. 내가 얻은 그 스파크, 인사이트가 실제로 나에게 적합하고 필요하고 또 내가 바른 방향인지 이걸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이 거기에서 미쳐지면 이게 괜찮겠구나라고 판단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 움직이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 없다. 이건 진리죠. 제가 그걸 항상 방향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목표를 정한 것과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것과는 목표하는 곳에 닿는 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재밌게 한다고 했는데 애썼으니까 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내 일은 내가 찾는다라는 그런 특강을 이방인TV에 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그 코너를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전문 영역, 소위 내 캐릭터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네요. 고맙습니다.